2020년은 진짜 코로나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. 전 세계적으로 힘든 한 해였는데 신축년은 우리에게 어떤 한 해가 될까요? 뭐 엄밀히 말하면 음력 입춘이 지나야지 신축년이 들어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2021년 2월 3일서부터 신축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코로나 사태의 후유증이 계속 남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이 매우 심각하게 대두될 겁니다. 유럽과 미국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. 코로나가 진정되고 1년 넘게 남아있는 그 후유증이 서양 세계에 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멍이 우리나라까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성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하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 코로나는 언제쯤이나 돼야 이게 종식이 될까요? 내년 여름이 되면 종식이 될 겁니다. 많이 잡힐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축년의 기운을 이겨낼 겁니다.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미국, 유럽, 일본, 중국. 서양 세계의 그 문명이 이제 완전히 축이 바뀌면서 동양으로, 특히 우리 동방의 우리 민족에게 우뚝 솟아오는 그 전초전이 되는 해가 될 겁니다. 우리는 이런 기운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문화로 지배하는 세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특히 내년은 일본은 매우 심각한 국면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일본은 올림픽을 못하나요? 못하게 가능성이 매우 크고 스가가 똥침 맞을 겁니다. 신축년이란 그 뜻이 뭐예요? 신이란 거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고 축은 그 칼을 받치고 있는 에너지의 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냥 매우 잘 드는 칼. 축이라는 글자는 땅입니다. 그래서 내년에 일본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지진. 땅에서 칼이 나와. 그리고 중국. 토는 중국을 의미해요. 중국에 칼이 나왔어? 그건 뭐야? 시진핑의 권력의 문제점. 보이지 않는 곳에 칼들이 튀어나와. 그래서 시진핑의 정치적 성향이 금이 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변방서부터 봉기하지 않을까. 분열되지 않을까. 유럽은 이미 끝났고 대장인 미국이 굉장한 소용돌이 속으로 폭풍 속으로 가는 한 해가 될 겁니다. 사실 그렇게 열강들이 판을 치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영향을 당연히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신축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. 코로나 전 시대와 후 시대로 바뀝니다. 후의 시대의 선봉주자가 우리나라가 될 것입니다. 많은 사람이 죽고 기운이 침몰되어 있는 이런 센 운에는 반드시 희망과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. 한류, 문화. 우리나라가 세상을 문화와 한류로 국경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입니다. 그게 시작이 신축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을 갖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거기는 아예 마비잖아요. 마비. 우리는 그래도 돌아가지 않습니까? 서로 희생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. 지켜주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. 정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따뜻함이잖아요. 네네, 따뜻함입니다. 그게 흥이고. 이사를 가야 된다. 참고할 만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? 집은 결혼하셨을 때는 그 여자의 기운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게 집입니다. 혼자 사는 사람은 자기 기운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주에 따라서 동서남북을 가야 되는 거죠. 주식이 질자도 모르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? 뭐든 나에게 맞는 거 안 맞는 거가 있어요. 내가 차가운 사주면 뜨거운 걸 찾아야 되겠죠? 뜨거운 게 뭡니까? 화학, 방송 그런 쪽이죠. 뜨거운 사주는 불 붙어 있는데 석유화학 이거 되겠습니까? 내 사주에 따라 주식의 선택도 존재한다. 반대 성질을 가진 그런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다. 모든 제품들도 그런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. 세상이 지금 전쟁터인데 주식이 불붙어 있고 땅이 불붙어 있어. 반드시 주식 박살나고 부동산 박살납니다. 21년도 그러면 총평을 하자면 힘들 것이다? 힘든데 우리는 견딘다. 이 코로나 여파에 의해서 가는 게 21, 22, 23, 24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. 볼까요? 24년에 새로 바뀌겠군요. 운이 이제 2024년에 이제 질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. 크게 보면. 코로나 세대도 네. IMF 세대처럼 네. 아픔이 아니죠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. IMF는 사회는 그대로 그 체제는 유지됐어요.
근데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요. 완전히 다른 생활 양식. 비대면 예를 들어서. 그러니까 우리는 적응을 못해.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벌써 이미 적응을 했어요. 우리같이 나이가 어중간한 사람들이 쓸 자리가 없는 거지 젊은 사람들은 쓸 자리가 많아지는 겁니다. 세상이 바뀌는 여기에 발맞춰 가는 기업은 살아날 거고 아닌 회사들은 이제 문 닫아야죠. 문 닫는 회사가 있으면 다시 문 여는 회사가 생깁니다.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의 인생을 설계를 해나가야 될까요? 20대. 초년에 벌써 코로나라는 이 한 방을 맞았잖아요. 20대에 맞아서 다행인 거지. 40대에 맞으면 어떻게 할 건데. 우리 찬영 감독님 몇 살이지? 40대인가? 30대입니다. 아 어리네. 여기 30, 나 40, 저기 50. 50이 어때서? 20대들은 뭐예요? 새로운 질서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. 그걸로 가야죠. 30대는 어때요? 일단 털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. 30대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. 30대는 그게 힘들 거라는 거야. 참 뿌리 내리기 힘들 거예요. 20대보다 저는 30대, 40대가 방황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. 결혼하기도 힘들고 참 짜증나. 40대는 이제 진짜 조심해야지. 벌리면 안 되지. 총탄이 날라오는데 여기다 집을 짓고 있어봐. 폭탄 날라가. 그냥 붙어 있어.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. 갖고 있는 걸 잘 지켜. 잘 지켜야 돼. 최선의 방법은 자리 지키는 겁니다. 내년은. 신축년은 50대는 어때요? 할 말이 없습니다. 아니 50은 인생과 모든 엑기스를 깎고 한 방울 뭘 딱 해야 되는 나이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1년이 10년이야.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 그냥 죽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나이인 것 같습니다. 아 슬프네요. 움직여서 잘못되면 자식까지 고생시킨다. 모든 세대가 다 답답한 건 마찬가지죠.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나은 겁니다. 난 일본에서 안 태어나길 너무너무 감사해. 그럼 내년에 혹시 뭐 좋은 띠, 나쁜 띠? 뭐 이런 거 뭐... 띠는 별로 중요치 않고 내년은 여름생이 좋습니다. 차가운 기운이기 때문에? 네, 차가운데 차가우면 안 좋지. 양력 5, 6, 7월생들은 좋아요. 8월은? 8월은 가을이야. 입추. 여름생이라고 해도 뭐 막 그런. 아 일단은 내년은 안 벌리는 거야. 견디기가 여름생들이 조금 편할 것이다. 금이 이제 강해지면 문제는 서쪽이 너무 세지는 거거든. 그래서 내년에 서쪽 바다에서 어업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이제 신축년을 살아야 할 우리 무당파 식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자면 멀리 가지 말고 항상 내가 아는 데만 가고 굳이 말하면 운전을 세게 하면 안 되겠죠. 그리고 항상 따뜻한 색을 많이 입으셔라. 바다에 많이 가지 마셔라. 겨울생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년에 새로운 나라로 재탄생되기 시작할 겁니다. 버텨야지 어쩌겠어요. 코로나 1년도 견뎠는데 뭐 한 6개월 못 견디겠습니까? 화이팅! 이별에선 구독, 저별에선 좋아요네.